안녕하세요.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옷가게에서였어요. 저는 당시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사장님이었어요. 당시 저희 가게는 남성복들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이었는데 저는 그간 의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 손님들에게 옷을 판매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이었던 남편의 신뢰를 두둑이 받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일 끝나고 어디에 가냐고 묻더라고요. 아, 저 집으로 가는데요. 그럼 같이 저녁 먹고 갈래요? 나도 못 먹어서 출출한데 지은 씨도 아직이죠. 그때 남편이 사장님이긴 했지만 직원들한테 밥도 잘 사주고 워낙 직원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내는 편이라 그냥 직원 밥 한 끼 사주려나 보다 했어요. 저한테 딴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지은 씨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그럼 나랑 만나보는 건 어때요? 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었죠. 순간 당황해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봐야 하고는 먼저 계산대로 휘적휘적 걸어가더군요. 그날 남편은 저희 집까지 굳이 바래다 주고 싶다 해서 집까지 절 태워다 주었고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난 후에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남편이 고백을 한 이후에 저도 지금까지는 어제 사장님이었던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의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겨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인기가 많곤 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번씩은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곤 했죠. 거기다 자기 매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차차 호감을 보이다 연애에 돌입했고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에 걸쳐 서로 매일 같이 만나다 결혼이라는 도착지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건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였어요. 저는 일찍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커서 저희 엄마만 남편을 보면 되었는데 예상대로 엄마는 남편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착실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는 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그래 지은이라고 했지. 아우 예쁘게 생겼구나 얼른 오렴 이제 우리 한 식구니 시어머니라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편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찬바퀴에 기름칠이 잘 된 것처럼 모든 게 착착 들어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믿음이 깨지게 된 건 불과 결혼하고 나서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였어요. 저희는 결혼 후 원래는 함께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갑작스레 다른 의류회사에 취직을 하면서부터 저는 회사로 남편은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늦어. 나 오빠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 좋아하는 아구찜 해놨어. 아 나 오늘 늦는데 재고 정리할 게 많아서 어떡하냐. 너 혼자 먹어야겠다. 정리하고 가면 늦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처음엔 일 때문인 줄만 알았죠. 저도 옷가게에서 남편과 같이 일했지만 재고를 정리해야 하는 날엔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밤새 같이 정리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납득하고 이해했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아무 이유도 없이 늦는 날이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넌 왜 자꾸 바가지를 굽냐?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일도 하고 술 한잔 하다 올 수도 있지. 하고 되려 자기가 더 성질을 내는 거였어요. 남들은 신혼생활이니 뭐니 웃으며 즐거워할 때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는데 거기에다 대고 저런 말을 하는 남편.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순간 가슴속에서 열불이 나 어느 날은 참다 남편에게 빽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지금 장난해? 오빠 이거 몇 번째야? 그놈의 일 핑계 그만 대고 당장 들어와. 안 그럼 이혼이니까. 제 말에 남편은 겁을 먹은 건지 그제야 조심스레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앞으로 자기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여보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럼 일찍 들어와서 나랑 연애할 때처럼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서로 결혼했다고 소홀해지지 않기로 했잖아. 누가 소홀해진대? 그게 아니고 나도 일이 바쁘고 하니까 서로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는 거 아니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렇게 그날 저흰 처음으로 격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나면 눈도 서로 안 마주치는 냉정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좀 풀어보려고 다가가도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만 뿔뿔 풍기고 있으니 언젠가부터는 상대하기도 싫더라고요. 결혼은 내가 왜 했나 싶고 이 사람이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꼬였나 싶었어요. 정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신혼 1년 차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에 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예, 너 우리 진원이 밥 챙겨 먹였지? 걔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뜨뜻한 밥 해먹여서 밥은 꼭 따뜻하게 해줘야 해. 괜히 냉장고에 밥 넣어놓고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밥은 꼭 새밥으로 해라. 어? 아, 맞다. 그리고 너 이거 여기 먼지 좀 봐라. 내가 냉장고 정리는 수시로 하라 했잖아. 안 그럼 먼지 쌓인다고. 네, 어머니. 밥은 잘 해먹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원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살았던 서울에서 동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이곳 근처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에 이리로 오시라고 알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이럴 줄 알았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우선 저희 집 바로 옆동으로 이사 오실 줄도 몰랐고 밥 먹듯이 매일 드나드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아들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하는 걸 보시게 되니 잘된 거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얘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다니면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니? 너도 사회생활에서 알잖아.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얘 피곤하게 뭐라 하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 알지만 우리 아들은 건전하고 바르게 큰 애라 딴 짓은 안 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사회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회식 자리는 참석하는 게 맞지만 진난 씨는 사장님이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식 자리가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걸 자기가 주도했단 말인데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머, 너 어디서 말대답을 그리 따박따박 하는 거야? 니네 집에서 그러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헐뜯은 거야? 너, 내 남편 그렇게 헐뜯으면 좋으니? 우리 진한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 정도 술 먹는 건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애는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이나 하고 너 당장 나한테 사과해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게 수치심을 안겨주며 죽어라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물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허탈했어요. 시집 오기 전엔 귀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좋다.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하시던 분이 대놓고 구박에 잔소리에 거기다 철없는 남편 편까지 자처하시니 실망스럽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제가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결국 기댈 데가 친정밖에 없더군요. 엄마 뭐해? 엄마 일하지.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목소리 듣고 싶다는 애가 왜 이리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사위가 힘들게 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곧바로 제가 가진 고민과 슬픔을 죄다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다 털고 나면 조금은 저도 후련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이러고 산다 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다 하곤 서둘러 전화를 끊고선 혼자 어멍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초라해서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언저리가 아파오곤 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렸어요.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잠꼬대를 하는데 어떤 여자의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민정아 민정아 남편은 잠꼬대를 하면서도 실실 웃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순간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평소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찾아 뒤진 거였죠. 잠금단체가 걸려있긴 했지만 몇 번 푸는 걸 봐서 패턴을 알고 있었고 금방 메신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을 거야 하면서도 가슴은 왜 그리 쿵쾅거리던지 다행히 메신저로 들어가 모든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을 확인했는데 민정이란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이 자주 전화를 건 번호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남편이 종종 제 앞에서도 직원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던 번호였어요. 이름은 민석 씨라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설마 해서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컬러링이 들리더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이 때려 죽일 놈 이놈이 기어이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 화를 꾹 참고 입술을 뗐습니다. 저 장진환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아, 네, 그런데요. 이 여자는 심지어 뻔뻔하게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하는데도 놀란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한 건지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민정이란 애란 바람펴 민정이 걔가 누구야 남편은 더듬거리며 제 시선을 회피했어요. 딱 보니 바람이 맞았죠.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피가 차게 식더군요. 그제 남편이 저 매장 오지 못하게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 앞에서 이 여자랑 통화하면서 웃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어요. 전 그대로 남편을 벽에 세워두고 가슴을 퍽퍽 치며 내가 인간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그땐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엔 결국 무릎을 꿇다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정말이야 지은아 정말 맹세할게 내가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나 진짜 바람 안 필 거야 전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신혼 초 때부터 저에게 신뢰를 잃은 터였고 저와 남편 사이엔 사랑도 하다못해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애 들어서기 전에 얼른 이혼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어렵게 이 일을 알렸고 시어머니에게도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도 계속해서 제가 당시 머물고 있던 친정집을 찾아와 저를 설득했어요. 지은아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응. 이성적 지금 내가 이성적이게 생겼니? 너 때문에 졸지에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아니다. 널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내가 멍청하지 남편은 제가 펄펄 뛰며 화를 내는데도 꼼짝 않고 자을 내내 저희 집 앞에서 얼쩡거렸어요.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오자 그제야 무서워서 후다닥 자기 차로 뛰어갔지만요. 남편의 우스꽝스런 뒷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못 믿고 저 인간과 결혼한 건지 과거의 저를 찾아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시 엄마는 제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 별거 아니야 지은아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아무렇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엄마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로 세상 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이 상황마저 조금은 낙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하나가 제 발목을 잡고 말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속이 미시거려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구토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주기가 넘은 지도 한참 되었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미심쩍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사보았는데 설마가 사람을 짭더군요. 엄마나 어떻게 비명처럼 내지른 그 말에 저희 엄마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며칠 밤을 엉엉 우셨어요.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요. 저 역시 며칠 밤을 꼬박 새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에게로 돌아갔어요. 죽어도 돌아오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애를 지우자니 그건 못하겠어서 여기 온 거야. 당신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셈 치는 거니 앞으로 잘해. 그리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돌아왔단 소식을 듣자 곧바로 집으로 오셔서는 전과 달리 제 눈치를 조금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다시 바람피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설마 이놈도 사람이라면 이젠 안 그러겠지 하며 그 시간을 버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신을 했다 보니 몸도 무겁고 여러모로 많이 예민해졌는데요. 처음엔 남편이 이런 제 비위를 잘도 맞춰주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여보 내가 딸기 사왔는데 당신 전에 이거 먹고 싶다 했잖아. 자 입 벌려봐. 그간의 일을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 그래도 태어날 핏줄이 자기 핏줄이라 정신이 든 건지 이유가 뭐가 됐든 어쨌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옛날 연애적처럼 저에게 살갑게 군이 내심 봉변당할 일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달을 품에 안다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도 귀중한 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게 되자 출산 때의 고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런 어여쁜 아이를 잘 돌봐야겠다,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다름 아닌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닌 내 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 말했잖아 출장 간다고 넌 알면서 뭘 꼬치꼬치 해먹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주말에 잠깐 나들이 가기로 했잖아. 뭔 놈의 나들이야 야 애도 밖에 잡고 다니면 추워 그냥 집에 있어. 애를 낳자 남편은 출장을 잡고 수시로 외박을 하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 좀 봐달라 사정해도 일 바쁘다며 돈 버는 남편 귀찮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거기다 독박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자 이런 절 보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얘 원래 애는 여자가 돌보는 거야. 그걸 왜 내 아들에게 다 넘기려 하니. 옛날엔 아들 셋 넷을 줄줄이 낳아도 너처럼 불만 하나 없이 다 잘 돌보고 키웠어. 넌 어째 매사에 불만이 그리 많은 거냐. 그리고 애도 혼자 못 돌보면 그게 여자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애기 보고 있으면 청소기 몇 번만 돌려줘도 고마울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손 하나 꿈쩍 안 해요. 심지어 자기 애인데도 놀아주기는커녕 얼굴 몇 번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어차피 애는 커야 지 아빠 알아보게 되어 있어. 이런 갓난쟁이 땐 누가 아빠인지도 모른다고 너네 아들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괜히 가서 애 봐달라 어째달라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정 힘들면 사돈 보고 도와달라 하든가.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당시 허리 수술하고 아파서 몸도 누워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저에게 저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낳아놓은 이상 길러야 하니 제가 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는 것까지 모든 걸 혼자 하며 몇 년을 길렀어요. 너무 서럽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아이가 절 보며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며 그걸 위로 삼아 꾸역꾸역 넘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해요. 이날은 남편이 짐승으로 변하기 시작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남편과 한바탕 싸움을 한 날이었는데요. 발단은 이거였어요. 제가 잠시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중간에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2시간이 넘도록 갈아주지 않은 거예요. 갔다 와보니 아기는 응가를 해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아기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 남편을 깨워 그간 서러움을 다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참으니까 진짜 이제는 막 나가기로 한 거야? 아니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뭐 이딴 걸로 바가지를 긁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 육아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매일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고 출장 간다 하며 애는 한 번도 안 보고 야 너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원래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집에서 애나 보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그것도 못해?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 몇 마디 더 대꾸를 했더니 여기서 남편은 귀심하다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흠칫 놀라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가 혹시 이걸 봤을까 싶어 아이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런 절 보며 볼에 네가 애 엄마인가 보다 하고 비웃었고 순간 수치심이 확 올라왔어요. 남편은 끝까지 절 비웃다 밖으로 나갔어요. 전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안이 벙벙해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아이를 보니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는데 아이의 그 눈에 가슴이 더 사무쳐 그만 더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이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한 번 손을 대면 그 다음 2~3번은 쉽다고 하죠. 제 남편이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보기 싫은 꼴을 보인다 싶으면 야 조용히 안 하냐. 그 입 다물라고 하면서 저를 위협하더군요. 그 모습이 꼭 짐승 같았어요. 아이는 그럴 남편을 무서워해 남편이 가까이만 가도 집이 떠나갈세라 울어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기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바보 같았던 건 남편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꼬박 반년을 그렇게 송장처럼 숨죽여 살았다는 거예요. 야 너 입 밖으로 말만 꺼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서 바락바락 나한테 말대답을 해. 너도 참 대단하다. 또 남편한테 대들 생각을 하냐. 남편은 어쩐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흉악스러워졌어요. 예전에야 그냥 바람피는 논팽이였다면 나이가 드니 이건 그냥 깡패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집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고 어느덧 제 안에서는 살고 싶지 않단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어요. 언제는 아기를 안고 재우는데도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절 제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남편을 피해 집으로 도망 나오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하필 시어머니까지 다 있는 명절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제게 예전 돈 제대로 붙여라. 넌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한 거니? 이거 하나 못해? 하며 들복 같고 남편은 태평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기도 돌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요. 그런 남편을 보니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왔지만 겨우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빈둥빈둥 할 일 없이 TV를 보던 남편이 아이가 운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애 좀 조용히 시켜. 사소한 일이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순간 남편의 그런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어요. 역시나 남편의 매서운 눈이 제 쪽으로 향했고 제게 한마디 할 기세로 앞에 서더군요. 너 지금 뭐 한 거냐? 저한테 따지는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가는데 그 흉한 얼굴 내 아이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이가 남편을 보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죠. 너 지금 내 리모컨 뺏은 거야? 오늘 명절날이라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듣고 하더니 그걸 지금 나한테 화풀이하고 싶은 거야?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엄마 말 맞다. 나 없는 집에서 시집 와서 육아만 하고 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못하는 짓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나 정신 차려. 애 보는 앞에서 마누라한테 육제거리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는 하고 애 한 번 안아준 적 없는 내가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놈이지. 어따 내고 누구 보고 정신 차리래?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걸까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스트레스가 폭발이라도 한 걸까요? 남편은 제 말이 더 화가 났는지 이제 진짜 해보자는 거냐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고.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그만 눈이 벌기지더니 저를 확 밀어버렸어요.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뒤로 밀려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뒤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바람에 아이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책장 모서리 쪽에 부딪혀버렸어요. 안 돼 은미야. 저는 은미의 이름을 불부짖으며 119를 불렀고 남편도 이땐 당황했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이를 태운 구급차에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제가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아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한 후 며칠 집에 있다가 남편이 자는 사이 짐을 싸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남편이 혹여나 깰까봐 문까지 조심스레 닫으며 아이를 품에 안고 택시에 올라탄 거였어요. 그리고 친정집 문을 연 순간 그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나왔어. 아니 너 왜 이리 살이 빠진 거야? 엄마는 살이 홀쭉해져 뼈만 앙상해진 저를 보고 놀라셨고 전 엄마의 품에서 이제야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남편이 그간 벌인 짓의 경황을 금치 못하며 내 딸 어떡하냐고 땅을 치셨지만 우리 둘 다 남편이 무서워서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당시 엄마가 수술을 하고 요양 차원에서 한적한 곳에 가고 싶다 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한 터라 남편이 주소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자정이 넘어갈 시간에 전화벨이 정신없이 울려대더군요. 번호가 익숙했는데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 받았는데 혀가 잔뜩 꼬여 술을 몇 잔 하신 목소리로 가진말을 늘어놓더군요. 예, 너 나가서 살 거니? 내가 뭔 능력에 있어서 나가 살아.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집 나가 살면 너랑 내 딸만 고생이야. 너는 그렇다 치고 내 애까지 고생시킬래? 그래 어디 죽도록 고생하고 시분해봐라. 나중에 받아달라고 빌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아주 이게 은혜도 모르고 거지 집안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목소리가 듣기 싫어. 저도 모르게 다 듣지 않고 전화기를 끊어버렸죠.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리고 가슴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엄마가 제 얼굴은 확인하시곤 누구한테 전화 온 거냐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한편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색 식구들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요. 다음에 다시 엄마와 함께 남편을 찾아갔고 겨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네가 잘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남편은 저의 엄마 앞에서도 끝까지 저를 비아냥거렸어요. 다행이라면 남편이 굳이 애를 데려가려 하지 않은 거였죠. 원래부터 구성애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끝을 내고 저는 다짐이고 뭐고 살아나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엄마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상태였고 저는 아이 엄마이니 뭐든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력이 끊긴 지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옷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동대문 옷가게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정신은 기본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눈에 들기 위해 성실하게 한 명 한 명 손님을 응대해드린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사이즈 M으로 드릴까요? 아 언니는 S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이게 저희 가게 신상이라서요. 상의는 이걸로 하고 스커트는 이거 어때요? 이렇게 세트로 잘 나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쁜데요. 한번 입어볼게요.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꽤나 소질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도 제가 손님을 잘 끌어들여 이 옷 저 옷 입혀 사게 하니 그런 저의 센스를 높게 사셨습니다. 동대문에선 외국인 손님도 상대했어야 했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도 틈틈이 공부해서 손님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착실히 몇 년 하니 돈이 벌리고 또 모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집세도 낼 수 있었고 엄마 병원비에 우리 아이 식비도 다 대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가장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전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뜻밖의 권유를 하셨어요. 내가 사실명동에 옷가게 하나 낼 건데 거기 지은 씨가 책임지고 해주면 안 될까? 제가요?
월급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쳐줄 거고 잘 되면 지은 씨가 나중에 해도 되지 뭐 가볍게 하신 듯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솔깃했어요. 이게 기회이고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명동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죠. 그 노력이 먹힐 때도 있고 먹히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저는 하루하루에 삶의 최선을 다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시작한 옷가게가 점점 성장에 확장을 해나가게 된 거예요. 사장님도 한 번씩 와서는 지은 씨 정말 대단한데? 이건 나도 못하겠다. 하며 놀라시곤 했죠. 당시 명동은 정말로 성수기였으니까요.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을 때였죠. 그러던 중 저는 모은 돈과 사장님의 도움으로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고 제가 사장님이 되어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몇 년간을 이끌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고 이젠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여러 명 직원을 두어 조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아마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제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바로 전 남편으로부터 말이죠. 당시 남편의 전화번호는 모조리 삭제했고 저도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구를 통해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더라고요. 저기 말이야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애가 보고 싶어서 은미를 보고 싶다고? 전 남편은 갑자기 애가 보고 싶다며 제게 나와달라 했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저는 딸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는데 딸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당한 일을 아니 그런 거죠.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물어봤는데도 싫다 하길래 저 혼자 일단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나간 데 목적이 있었죠. 바로 묵은 한을 풀기 위해서였어요. 나가보니 그곳엔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있었죠. 둘 다 미리 도착해 커피 한 잔도 안 시킨 채 낡은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왔어? 왔니 며느라? 앉아봐라.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의 얼굴은 정말 예전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절 찾아온 용건을 들어보니 알겠더군요. 실은 우리가 말이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 빚더미에 앉았거든. 그래서 빚쟁이들 피해 도망다니다. 보니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좀 있지? 내 아들이 내 SNS인지 뭔지를 봤는데 내가 어디 큰 가게도 가지고 있고 거기 사장님이라며 그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그지? 나는 몰라도 얘네 딸 아빠잖냐 절 보자는 용건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과 이 사람을 거두어 달라고요. 꼭 그렇다기보단 아님 내가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우리가 몇 배로 갚아주마. 우리가 그 방면에서는 아주 도사들이야. 어머니 돈 아끼니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도사들인데 이렇게 되셨나요? 죄송한데 저는 돈 못 빌려드리고 애 아빠라는 이유로 부양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3개 나오자 역시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남편은 곧바로 욕설을 내뱉었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야 나 은미 아빠야. 니 애 아빠라고. 니가 이런 독한 인간인 거 애는 아냐? 아냐고. 응 나 독한 사람인 거. 내 딸이 잘할지 너랑 있었던 그 괴로운 시간도 버텼잖아. 그러니 독하지. 내가 안 독하면 이렇게 살아있겠니? 근데 똑똑히 들어. 나 여기 나온 이유 하나야. 당신 인생 똑같이 수치스럽게 하려고 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주먹이 들렀지. 그거 다 증거 싹 모아서 소송이든 뭐든 걸어서 당신 더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애도 찾지 마. 한 번만 더 나한테 육짓거리 했다간 당신 그나마 가진 거 다 뺏길 줄 알아. 저는 그리 망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물이라도 뿌려주려 했는데 이미 바닥으로 치다른 두 사람에겐 그럴 필요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뭔 미련이 남았는지 절 따라오려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게 제가 먼저 차를 타고 출발해버렸어요. 요즘 저는 시원하게 복수를 해서 그런지 10년 묵은 갈증이 내려간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요. 사실 떳떳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쯤은 길거리에서 우연이라도 그 인간들 얼굴 마주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쨌든 저와 저희 딸 힘든 풍파를 견디고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잘 버티고 살았답니다. 혹여나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살고 계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부디 힘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